네, 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8학년도네요. 우리 애들은 이제 지금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 대학이 2028학년도, 2027년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아직 먼 일이죠. 6년이나 남아 있죠. 우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내일 수능을 봅니다. 제가 뭐 큰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빨라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2025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용은 고교 학점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주요 대학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제도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요 자료 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네. 8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뭐 추진 배경, 추진 현황, 추진 방향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가 적용이 됐을 때 가장 궁금한 건 뭔가요? 어머님들 가장 궁금한 게 뭐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럼 우리 대학은 어떻게 가지?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틀린 말씀이 없어요? 네, 틀린 말씀이. 왜냐면 이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제 발표된 내용이 이 정도예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 가지고 설득했을 때 내년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교육과정 개편되는 내용은 내년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은 대입제도도 개편이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 2월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그 대입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내년이 돼봐야 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추려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서부터가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차이점은 지금 현재 이제 고1, 2, 3학년 학생들은 단위수라고 해가지고 204단위의 수업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간표에 뭐 국어가 일주일에 5번 들었다. 뭐 5단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학점이라는 표준어를 씁니다. 학점이라는 표준어를 쓰고 이 12단위 정도가 줄어들었죠. 교과에서 6단위, 창체에서 6단위가 빠져서 192학점으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중1과 중2 아이들서부터 이 학점제를 병행을 합니다. 학점제 병행을 해서 공통 과목은 뭐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 지도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표시를 해줬고, 이게 중요한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제로 해요. 성취 평가제는 이제 ABCD 그거죠. 그리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을 병기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과 동일해요. 지금 3학년 때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들었을 때 그거는 성취 평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게 차이 없이 대입을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1학년 때부터 192학점이 적용이 됐었을 때 고교학점제 안전적 운영에서 전과목 미이수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미이수제라는 거는 이제 학점이잖아요. 192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대학교에서 F학점 받으면은 재수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I학점입니다. 성취 수준 40% 이하, 그다음에 추기결 일정 부분 안 했을 때는 I학점을 받아서 미이수제가 적용이 돼서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모든 선택 과목에 성취평가제를 적용을 합니다. 공통 과목만 9등급을 병기하고 모든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하겠다.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은 뭐고
일반 선택은 뭐고 진로 선택은 뭘까요? 지금 발표가 된 게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전 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으로 봤었을 때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으로 해서 국어, 수학, 고등상하여, 그리고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요게 공통 과목이 됩니다. 여기는 성취평가제도 병행이 되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도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이수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은 대체적으로 수능과 밀접한 과목들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 화작,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게 다 수능 범위입니다. 자, 수학도 수학 1, 2, 미적분, 확률, 통계 이 진로의 기하까지가 수능 범위입니다. 영어도 영어 1, 2가 수능 범위입니다. 한국사 당연하고 사회탐구 과목들 여기서 다 있죠. 그다음에 과학도 원과목 4개. 3학년이 되면 수과목 4개 중에 또 선택해서 듣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수능 과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현행 9등급이 나오고 여기는 ABC 성취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두 개를 다 성취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가 될까요? 대입에서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죠. 그러면 여기밖에 내신 평가가 안 되죠. 1등부터 9등급으로 되는 거예요. ABC가 물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넓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개편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내가 나의 적합한 진로를 알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가장 발빠르게 24학년도 예정안을 발표하면서 요 자료거든요. 서울대 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잘 안 보이시니까 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확률 같은 데를 권장 선택입니다. 권장. 인문계열은 핵심 권장이 없어요. 핵심 권장 과목이. 그리고 그냥 권장 과목에 이 경제학부 정도가 이제 미적하고 확률 소개가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자연과학계열 공과대학 보시면은 과목들에 꼭 핵심 권장 과목들이 있죠. 미적분이 거의 다 들어가고 수학은 기하도 들어가고 확통이 들어가는 데는 뭐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에서 보시면은 이제 물리가 거의 대부분이 필수 핵심 과목이 되죠. 어쩔 수 없이 공대이기 때문에 물리투를 핵심 권장을 해라. 서울대는 이런 지표를 좀 빨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 이런 게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가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그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직업과 관련돼서 과목들 필요한 과목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자료들을 또 배포해 드릴 거예요. 주요 대학 분석 2023학년도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애들은 2028학년도인데 2023학년도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대학은 3년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우리는 얘네 학년도는 어떻게 뽑겠다라는 큰 틀을 나라에서 정해줘요. 우리들도 3학년 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각 대학에서 어떻게 뽑겠다라는 걸 이제 예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3학년이 됐을 때 3월 달에 이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내년 현재 고2 아이들 것까지만 대학에서 발표가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지금 이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간략하게만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학생부가 바뀌는 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제 지난 연도까지 현재 학년도하고 고2까지 그다음에 현재 고1 아이들부터 중1 아이들까지 그리고 우리 애들 또 바뀌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1 현재 고1 아이들을 보시면은 내용들이 이제 교과 활동이라는 게 그 학생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거의 교과 항목 성적이 나오고 그 밑에 세 과목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과목 특기사항이라는 게 과목당 500자씩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재가 취해지기 시작하죠. 작년에는 방과활동 수강 미제, 그 다음에 영재 발명교육 숙제 대입 위반. 학생부에서
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빼요. 제재를 취하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그래서 그 대입을 반영할 때는 그냥 세팅 내용밖에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에 써주는 거. 원래는 1000자가 썼는데 500자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율활동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뭐에 참석했다, 뭐 것들을 써주는 것들이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줄어듭니다. 동아리 활동이 원래 정규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아이들끼리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예전까지는 그게 다 기재가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을 했었을 때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올해하고 작년, 내년까지는 이제 자율동아리는 그냥 30자만 들어가요. 무슨 동아리인지 동아리 이름하고 그다음에 무슨 관련 동아리인지만 짧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정규 동아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봉사활동 자체에 봉사란이 있었는데 봉사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됐고 이제 특기상 미기자라서 없어진 거고 그냥 시간만 들어가요. 시간만 들어가요. 근데 개인 봉사활동 직접은 대입에 반영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내가 이제 관련된 과목에서 뭐 그 선배들 만나가지고 뭘 내 꿈을 찾아서 뭘 했다 이런 것을 쓰게 되는 건데 진로 희망 분야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썼거든요. 그건 또 대입의 비관이에요. 내가 어떤 꿈을,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대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다 세특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자율활동이에요. 그런 거에 동아리 활동.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상경력과 독서가 대입의 비관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이제 고1이죠. 현재 고1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대회라든지 책 읽기를 전혀 안 하겠죠. 왜? 대입에 화장 자체가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죠? 책 읽기를 안 하고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가 실력이 올라갈까요? 도전을 해야지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독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입에서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성화시킨다면서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학생부에 바뀌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정시입니다. 정시 전형이 이제 2023학년도이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에요. 2023학년도, 올해는 2022학년도.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 이 학종과 논술 위주에 너무 쏠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정시를 40%까지 뽑아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23학년도까지. 그리고 22년 조기 달성을 유도하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올해 그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40% 가까이 뽑아요.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능을 무시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는 이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능은 이제 올해 처음 바뀐 겁니다. 자, 국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하고 선택으로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 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아까 보셨죠? 독서, 문학, 화법과 작품, 언어와 매체. 자, 화법과 작품은 언어와 매체. 그냥 제목만 보고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화작, 언매. 언매가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매체도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의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작을 좀 더 많이 선택을 하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점수로 나오게 되는데 화작보다 언매를 선택한 애들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깊이를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선택 과목이 그렇습니다. 수학은 누리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수학 1, 2는 공통이고 합통, 미적, 기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라 한 거죠. 나라에서 그렇게 던져놨어요. 사회과학 탐구도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문화생지 1, 2 이렇게 해서 총 17개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라. 사회문화하고 지구과학 선택해도 돼요. 제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나라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가 부분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2023학년도 예정안에서 자연계열의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정도까지 바꿨을 때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과학은 과학 두 과목, 탐구는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결국 문이과 구분은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섞여요. 확통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사탐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주요 대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이과 부분은 해지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대교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대학 때마다 예정안을 4월에 발표하거든요. 고2 4월에. 그 자료가 발표되면은 이 대교협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매년 오픈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수시하고 정시에 어떻게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학년도 이제 내년 입시에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는 전체에서 44%, 이 토탈했을 때 44%고 수시에서만 봤을 때는 56% 정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23%. 그러면은 수시가 그렇게 해서 78%고 정시가 22%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과와 종합전형이 거의 67.5%를 뽑아요. 전체에서. 이거를 빼놓고는 입시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논술 전형은 좀 적어요. 4%, 7.7%, 1.6%. 굉장히 요건 기타 전형들이고.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수능이 가장 많습니다. 20%인데 91%가 수능으로만 뽑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눠봤습니다. 또 대교협에서 발표했어요. 학생부 교과 수도권에서는 32%예요. 비교 수도권에서는 67%. 학생부 교과는 수도권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대죠. 종합전형은 수도권에서 많이 뽑고 여기서 적게 뽑는다. 정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이 좀 더 수능을 좀 더 많이 뽑는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78% 이상을 뽑으니까,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뽑는 게 거의 67%니까 이걸 빼고 입시를 생각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자료들은,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전국에 있는 200개가 좀 안 되는 대학들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떠냐? 자, 서울대서부터 대략 숙대까지의 주요 대학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교과 전형을 보니까 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15%, 22%를 쭉 있죠, 대학들마다. 그래서 주요 대에서는 교과가 11.9%입니다. 전국에서 44% 중에 주요대는 12%.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올해서부터. 그리고 내년 이제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라고 했거든요. 지역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해서 교과 전형을 늘리라고 나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생겼어요. 이 시기에는. 작년까지는 성균관대, 서강대 교과 전형 없었어요. 아예. 뽑지를 않았어요. 주요대는 원래 수도권 주요대는 교과 전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을 좋아하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좀 더 많이 뽑죠. 교과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요대는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좋아할까요?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성적대로 뽑는 거죠. 내신 성적. 자, 그러면 그 내신의 변별력은 어떨까요? 학교마다 다르죠. 그렇죠. A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B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A라는 고등학교에 내신이 1.5인 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고등학교에 내신이 3.0인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해요? 알 수가 없죠. B라는 학교가 상상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장 숫자를 뽑으라고 해서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종합전형도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뽑고 있죠. 자, 논술 전형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논술 전형은 우리 아이들이 갈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계속 압박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실기 전형은 예전에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수학과학 특기자, 어학, 국제 전형이라고 해서 어학 특기자 이런 것들 많이 뽑았었는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 정시 모집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주요대 평균이 41%입니다. 전체는 22%입니다. 여기서는 늘리라고 했잖아요. 또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났죠.
여기에 33% 여기가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는 아까 그 16개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정원대 전형으로만 한 거고요. 요강을 보셨을 때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제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는 없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지역균형 학교 추천이거든요. 추천도 아셔야 되는 게 연세대학교는 부산만 쓸 수 있습니다. 현역이죠. 현역만 쓸 수 있고 전체 3학년 인원 중에 그 고등학교의 5%. 자, 고려대학교는 구분이 없어요. 부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 전체 3학년 인원에. 서강대학교는 부산만 쓸 수 있고 10명. 성균관대는 부산만 쓸 수 있고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뽑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살펴보면은 연세대학교는 교과 100%를 1단계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 면접을 해요. 고려대는 교과 80에 서류 20이 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있죠. 자, 교과 전형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이 서류가 평가될 때입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 약간 종합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이제 교과 100이라든지 비교과가 출결 봉사만 들어간다라든지 하면 내신으로만 뽑는 거예요. 내신으로만 뽑는 건데 이 면접이 있거나 서류가 있거나 이거는 비슷한 아이들 내신 좋은 애들 중에서도 이 서류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가 있고 1.3이 있는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얘가 활동이 더 좋아요. 얘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교과는 성적대로 뽑아요. 대부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자료 드리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시 결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무단 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21학년도에 한양대학교 평균 성적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요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학부, 영어교육 대부분 1.16, 1.17 간호학과가 1.27이고 막 이래요. 괴물들이죠. 전체적으로. 자, 융합전자라는 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과입니다. 한양대에서. 다이아몬드 5에 들어가는 그 학교죠. 학과죠. 1.07이에요. 자, 1.07이면 그냥 웬만한 지방 국립 무대에 썼을 때 최초 학교권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융합전자를 썼을까요? 의대를 안 가고. 평균인데. 평균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애들 있다는 거죠. 자, 1.07.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시에 한양대 융합전자를 갈 수가 없는 아이이고 이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한양대 교과는 최저가 없어요. 한양대는 모든 여중에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국립부대는 최저가 있죠. 사합, 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여기에 쓰는 거죠. 자, 중앙대학교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보시면 1.1고 중반대로 내려갔죠. 비슷한 과들이. 한양대하고 중앙대가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학교인가요? 물론 한양대가 좀 더 높죠. 근데 큰 차이가 나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꽤 많은 폭의 차이가 납니다. 중앙대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을 때는 내려가야 되죠. 최저가 없을 때는 급상향으로 갑니다. 시립 때 최저가 있고 홍익 때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전형들이 1점대 초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 교과 쓰는 아이들이 심지어 연대서부터 홍대까지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평가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만 성차 100분위가 나오고 2, 3학년 때는 ABC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4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고1은 학종이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네. 그렇게 유튜브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학종이 지금 보이는 이제 학종이 없어져. 학종이 없어지진 않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수상이나 네. 독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채특 들어갑니다. 자율활동 들어갑니다. 동아리 활동의 내용 다 들어갑니다. 학종은 자동통신 다 들어가요, 그럼? 네. 지금 고1도요? 봉사는 없습니다. 봉사는 아까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 다 들어가고 채특도 다 들어갑니다. 대입에 반영될 때 그 수상하고 그 독서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동아리 안 들어가요. 제재가 취해진 거지 이거를 전면적으로 폐지시킨 건 아니에요. 학종이 없어진 건 아닌 거예요. 예,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에서도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23학년도께 발표가 돼 있죠? 23학년도, 4학년도는 내년 4월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걸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쭤보는 유튜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는 중요한 게 교과다. 평가할 수 있는 게 교과밖에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세특에도 내용이 있어요. 세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관리가 고1 아이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요건데 지금 이제 23학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7개의 대학으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중앙대 이렇게 세 파트로 학종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실 때.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뭘까요? 수능 최저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잘 보시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있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성균관대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다 면접이 없습니다. 그죠?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근데 크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우수해요. 그죠? 그래서 면접을 걸러야 돼요. 그죠?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쓰는 아이들도 물론 우수한 아이들이 많죠.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됩니다. 연고대 가난한 아이들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면접이 없어요. 서류만 내고 합격이 되면 그냥 땡겨오는 거죠. 최저도 없어요. 그죠? 그럼 합격이 되면 완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합격이 됐을 때 행복해요. 그죠?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하는 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우울한 아이들이 나와요. 맞아요. 네. 대부분 성균관대에 합격했는데 수능을 다 맞아버렸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배경부에 몇 년 전에 있었죠? 납치가 되는 전에. 그러나 대부분은 행복합니다. 네, 대부분은 행복하다는 거 아시고 어쨌거나 얘네들은 서류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중앙대를 보시면 다빈치형과 탐구형이 있어요. 다빈치형은 면접을 보죠. 탐구형은 면접을 보지 않아요. 최저는 둘 다 없습니다. 자, 다빈치형은 대부분 일반고 아이들의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봅니다. 서류평가 탐구형 전형은 특목자사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위에 갈 아이들을 뺏어와야 되는 게 면접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을 보시면은 이 6개 대학, 밑에 대학들을 보면은 면접이 있고 없고 되는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대학들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머리를 써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특목자사가 없어지는 애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뭐 법정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정말 이 전형들이 또 종합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일관 평가를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이 논술 전형이 내신이 안 좋았을 때 역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인데 수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술 100이 있고 뭐 교과시, 비교과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논술 성적으로 강락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는 최저를 놔뒀을 때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직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논술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 논술이 살아있으면 3학년 올라갈 때 최종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원을 할 때 기준은 내가 대입을 지원을 할 때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시든 정시든 내가 대학을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은 뭐가 될까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내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었을 때 이 수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조건이 되면 여기도 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게 이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시기유주 전형. 자, 보시다시피 서울대에서부터 쭉 봤었을 때 인문자의 특기자 없어, 특기자 없어, 특기자 없어, 특기자 없습니다. 여기만 연대만 국제전형으로 해서 특기자 살짝 뽑고 하나에서 국제 13명 뽑아요. 시기유주 전형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대학교는 분석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가장 우울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제도의 불편한 진실. 자,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됐었을 때의 성적을 가지고서도 대학에 뭐 확실하게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수능인데 수능 성적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럼 내신이 뭐 이 지역에서 내신이 뭐 1.5에서 2.0 사이인데, 그죠? 근데 심지어는 그 수능 성적이 3, 4등급 이하로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평촌인데도요. 안양 평촌인데도 있어요. 진짜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그다음에 내신 시험도 보게 되고, 근데 모의고사는 1년에 2번 정도 봅니다. 경기도 지역은 6월과 11월, 1학년장에 4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3학년 때 가면은 3월 달에 봐요. 4월 달에 봐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6번의 모의고사와 1번의 수능이 있습니다.